리눅스 마스터 2급 2차 시험 대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요. 1차 시험은 여러분 댁에서 편안하게 보셨나요? 네. 2차는요. 일단은 그 정해진 그 고사장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80개 문항 100분 동안에 치러져요.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지선다형. 자, 그렇다면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두 과목이에요. 리눅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활용.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예요. 오늘은 바로 리눅스 운영 및 관리 이 과목부터 공부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제 비중은 얘가 60%, 얘가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 및 관리 지금부터 학습 주제 보도록 합니다. 리눅스 운영 및 관리, 얘는 과목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내용, 시스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머리 아픈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리눅스 운영 및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에요. 얘는 우리 시험에 3번, 4번 이런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파일 시스템 정의, 종류. 파일 시스템 너는 누구니? 그리고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파일 시스템 설정 관련 명령어,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데에서만 4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3-4문제가. 자, 잘 집중하셔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리눅스 파일 시스템 너는 누구니? 예,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윈도우도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유닉스도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리눅스도 당연히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깔았어요. 그러면 그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돼요? 하드디스크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드디스크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사용자가 이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하여 아무 자료나 막 휘젓고 다니면 안 되겠죠. 보안과 관련한 내용도 생각해야 되겠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하드디스크의 자료에 접근을 하고 그 내용을 변경을 했다. 그럼 변경한 내용을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방법들이 바로 파일 시스템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한마디로 운영체제가 즉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이런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시스템, 이게 바로 파일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종류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 NFS가 나왔습니다. 얘는 네트워크 상호 간의 파일 시스템을 쉽게 공유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장 대중적인 파일 시스템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요. EXT, 자, 시리즈 나와요.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중요한 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최신 내용. 된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거 뭐예요? EXT4. 시험에 그래서 근래 들어 얘 출제 잘 됩니다. 자, 설명드리죠. EXT는요, 옛날 미닉스 파일 시스템 보완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EXT 파일 시스템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게 EXT2 시리즈예요. 얘는요, 어떤 기능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되냐면, 서버가 갑자기 사용자가 접속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또는 전원이 나갔어요.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서버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재부팅 해야 되겠죠? 네, 재부팅 합니다. 그럼 재부팅 하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특정 블럭에 대해서, 예, 뭐 이 안에 디스크의 내용 중에 모두 100개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파일에 대해서 뭔가 막 내용을 고치고 나머지 80개에 대한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휙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80개만 얘는 작업을 더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전원을 키면 다 손실돼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윈도우의 스캔 디스크와 똑같은 개념의 파일 시스템 체킹, 바로 fsck 명령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 ext2예요. 근데 자, 얘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그 복구 기능이 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ext2의 결정적인 이 단점은 뭐냐면은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과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정보가 동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친다 해도 여기 내용이 같이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반영됐지만 여기 이 소유권, 허가권 이런 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게 뭐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면 여기는 바뀌었는데 여기가 안 바뀌어서 오는 어떤 불일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에러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fsck 명령어가 있다 해도 이 파일 시스템이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fsck 명령으로 복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변경과 그 다음에 파일의 소유, 허가권 이런 정보를 모두 하나로 동기화시킨 것이 바로 ext3 파일 시스템이에요. 얘는 동기화 작업이 곧바로 이루어져요. 파일 내용을 변경하면 그것과 관련한 소유, 허가, 그 다음에 등록 정보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종료 문제,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전원 뭐 꺼짐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fsck 명령어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그 저널링 기법이라는 게 써 있거든요. 저널링.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 뜻을 알아둬야 돼요. 뜻을 지금 기억해요. 저널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뭐 전원이 꺼진다든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연히 시스템이 재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에러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 굳이 에러 체크하지 않고 얘가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실제로 디스크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로그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둬요. 로그요. 네, 변경 사항을 시시각각 기록하는 공간이죠. 로그 공간. 여기에다가 그 시시각각 시간대를 딱 정해서 이 시간대에 어떤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이런 히스토리를 남긴다는 거예요. 로그에. 됐죠? 그래서 로그 공간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시스템에 어떤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이 로그에 들어있던 내용이 곧바로 이제 다음 시스템이 이제 부팅되면은 이 로그에 들어있던 내용이 이제 쭉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했었어 라는 게 이 로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에요. 보통 우리 서버에서는 안전성이 최고거든요.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됐죠? 그런 게 있어야지 보안도 편하고 백업, 보안, 복구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됐죠? 바로 EXT3가 저널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한 종류가 EXT3예요. 됐죠?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라이저 파일 시스템, 한스 라이저, 이 사람 이름을 따갖고 와서 라이저 파일 시스템, 얘도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고요. JFS, 얘는 IBM사에서 개발한 리눅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로그가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FS 파일 시스템도 SG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에요. 참고로 얘네들은 리눅스 커널 옛날 버전에서는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이제 2.4, 2.4, 15, 16, 2.4, 20 버전 이런 버전에서부터 이 저널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XFS 같은 경우에는 GNU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방형으로 모든 리눅스 버전에 이 저널링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보급돼 있는 상태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종류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EXT4가 나왔죠. 자 EXT4 같은 경우에는 EXT3하고 호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EXT3에서 단점으로 적용했던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용량이 뭐 부족하다든가 그럼 용량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EXT3의 기능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 64비트 있죠. 대용량 64비트 기억 공간의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대용량이 지원되는 거 EXT4예요. 바로 16TB까지 용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일의 삭제, 그 다음에 복구 이런 기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그만큼 뭡니까? 백업과 복구 기능이 EXT3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시험에 대용량 나오고 빠른 속도 나오면 EXT4에 미련 없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이런 애들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근데 그 주요한 파일 시스템의 종류만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령어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리눅스를 설치하면서 보셨다시피 파티션이라는 걸 나누게 되죠. 파티션. 구획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리눅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리눅스는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들 기억나죠?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을 뭡니까? 파일로 마운트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이 하드웨어 장치도 파일로 매칭하여 사용한다라고 배웠어요. 1차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각각의 구획으로 나눠주는 작업, 바로 파티션 작업이죠. 맞습니까? 네, 파티션이에요. 자, 그러면 파티션을 나눌 때 일단은 얘가 옛날의 방법, ID, EID 방식, 우리가 보통 파타라고 부르죠. 병렬 방식 파타. 그 다음에 직렬, SATA 방식. 요새 SATA 방식 많이 사용하죠. 그럼 옛날에 파타라고 부르는 EID 방식은 이렇게 되죠. 하드디스크 HDA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두 번째 슬롯에 꽂혀 있다. HDB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SATA는 어떻게 됩니까? SATA 시리얼이죠. 직렬로 연결되는데 얘는 만약에 첫 번째 연결돼 있다 SDA 두 번째 연결된다 SDB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HDA 1, 2, 5 이건 뭡니까? 바로 파타 방식이죠. 예, EID 방식으로 일단은 파티션이 나눠질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장치는 리눅스에서 뭘로요? 바로 하나의 파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치를 파일로 연결하는 작업, 이걸 우리는 마운트 작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마운트 작업. 그래서 마운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작업을 먼저 해요. 근데 파티션은 나누는 작업이죠. 이걸 나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을 포맷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make file system, 바로 MKFS 명령을 통해서 이런 포맷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각각의 장치를 파일과 마운팅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마운트. 된 거죠?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우리는 이 명령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 관련해서 이 파일 시스템과 관련해서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파일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돼요. 자, etc, fstab라는 게 존재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리눅스를 일단 구동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엔터. 일단은요, 제가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요. 리눅스가 설치가 되면 파티션은 일단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루트, 이렇게 하고, 암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cat, 파일 내용을 보겠다. /etc, fstab. 이렇게 치란 얘기예요. 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요. 우와, 머리 아파. 이게 다 뭐야? 그죠?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해상도 때문에 막 이렇게 보이는데, 디바이스, MAPPER의 센토스 루트에, 이게 뭡니까? 각각에 대한, 장치, 또는, 디렉토리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됐죠? 그러니까 각 장치를 디렉토리로 마운트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XFS니 뭐 이런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파일 시스템이 현재 XFS로 돼 있어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얘가 파일 시스템의 종류고 얘가 네 번째 옵션인데 얘가 바로 디폴트 옵션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옵션이고 그 다음 5번째 제로, 6번째 제로 나와 있죠. 이거 하나는 백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백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사 정보를 나타냅니다. 둘 다 제로제로 되어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금 설정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 어딥니까? FSTAB.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는 이 FSTAB의 구성 요소를 묻는 것들이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얘를 알아둬야 돼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째 항목에 뭘 나타낸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보죠. 일단 여러분 여기요.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etc 디렉토리 방안에 fstab 파일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장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이죠? 장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운트 디렉토리가 나왔습니다. 마운트 디렉토리는 이들 장치를 실제로 디렉토리와 연결한 거죠. 이게 마운트 디렉토리. 그 다음 여기에 파일 시스템 종류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네, 여기까지는 EXT3
그 다음에 TMP, FS, 뭐 DEV, 뭐 PTS 별게 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옵션에서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설정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보안을 아주 중요하게 한다면 일반 사용자가 그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걸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읽기 전용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옵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째가 바로 백업이에요. 백업이라는 건 뭡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떠한 그 변경 내용을 잘 기록해 둔다는 거죠. 한마디로 로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를 만드는데 바로 덤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덤프를 사용해서 백업을 할 거냐, 또는 백업을 가끔가다 할 거냐, 아니면 자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백업 값을 0, 1, 2 이 세 개 값 중에 하나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옵션도 0, 1, 2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이거 여러분 우선 암기하셔야 돼요. FSTAB 맨 첫 번째가 장치, 그 다음 마운트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그 다음 옵션, 그 다음 백업 검사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옵션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알아둬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돼요. 먼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디폴트라고 나와 있는 경우 있었죠. 디폴트. 이거는 RW 바로 읽고 쓰기. 여러분 여기 예 됐죠? 그러니까 읽고 쓰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UID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set user ID, set group ID 사용을 허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일반 사용자가 루트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set user ID, set group ID 된 거죠. 그룹 아이디라는 건 파일의 그룹 권한 됐죠? 그런 거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안을 위해서는 이 SUID 대신에 여기 보시면 No SUI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ID, SGID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보안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됐죠? 근데 디폴트는 얘를 일단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그제, 그 다음에 No User라는 거 보이죠?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마운트를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마운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옵션을 다 선택한 것과 같은 기능이 바로 디폴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토라는 거는 자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팅을 할 경우, 리눅스를 부팅할 때 자동으로 얘가 봐서 마운트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시스템이 알아서 마운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나왔죠.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장치명과 파일에 대한 연결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저 쿼터가 나왔죠. 이거는 디스크 쿼터를 사용할 때 해당 영역에 설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파티션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리눅스는 여러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요. 멀티 유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돼요. 특정한 사용자가 하나의 파티션 범위, 만약에 여기가 20기가다. 그러면 20기가를 얘 혼자 다 사용해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안 되겠다. 이러면 불공평하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들어오면 특정 사용자가 5기가, 아무리 많아도 5기가밖에 못 갖고 간다. 이렇게 용량 제한을 두자. 이게 바로 쿼터예요.
됐죠? 그래서 USR 쿼터는 바로 그 파티션에 대해서 디스크 쿼터를 사용할 때 해당 영역에 설정하자는 겁니다. 됐죠? 디스크 쿼터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USR 쿼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도록 하는 거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여기에 no 쿼터. 됐어요, 여러분? 예, 이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알아두세요. 유저도 요거 반대, no 유저. 이렇게 묶으면 편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SUID 나왔죠. 이거는 set user ID, set group ID 사용 허가하겠다. 그 다음에 no SUID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no auto는 부팅 시 자동으로 마운트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no device 나왔죠. 이거는 특별한 장치를 임의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디바이스 나왔죠. 디폴트는 DEV가 허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장치를 허용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장치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보안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RO가 나왔어요. RO가 나왔습니다. RO는 read only예요. 오로지 읽을 수만 있도록 하겠다. 됐죠? 읽기 전용. 그 다음에 RW는 read write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파일에 대해 읽고 쓰기를 다 허용하도록 하겠다. 디폴트는 바로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YNC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어떻게 한다? 비동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로 관리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옵션 내용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옵션에서 파일 시스템을 처음에 설정할 때 어떤 옵션을 줄 것인지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백업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백업. 우선 이 백업이라는 거는 바로 로그를 만들어 둔다는 건데 덤프를 이용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0이라는 거는 뭐냐면 덤프를 통해서 백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덤프 사용하지 않겠다. 즉 백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덤프 명령 주기 매일 사용하겠다. 1. 그 다음에 2는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겠다. 됐죠? 그러니까 백업의 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체킹 작업인데요. 0은 파일 시스템 부팅할 때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1은요.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서 부팅할 때 파일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파일 시스템 그 외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FSTAB 파일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파일 시스템 설정과 관련한 내용은 FSTAB 파일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된 상황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MTAB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cat 그 다음에 이거는 /etc mtab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각각의 내용들 마운트된 정보가 쫙 뜨는 거예요. 확인되죠? 와, 엄청나게 많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일 시스템과 여기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디바이스 SDA1 나와 있죠? SDA1이 뭐냐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바로 그 실제로 부트 영역, 부팅에 관여하는 파티션 영역이 바로 SDA1이에요. 현재 제 시스템은 그래요. 그러니까 SDA1 이 장치를 바로 슬래시 부트 디렉토리 있죠? 슬래시 부트 디렉토리와 마운트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종류 XFS 그 다음에 RW 읽고 쓰기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 쿼터로 돼 있죠. 예, 이거 용량 제한 그런 거 쿼터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MTAB.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과정들 있죠. 맨 처음에 하드디스크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뭡니까? 파티션으로 나누는 작업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 그림, 요 그림. 아,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 명령어들은 당연히 말할 나위 없이 나오고요. 자,